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삼성병원에서 무릎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은일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노년, 나이가 드신 분들의 운동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나이별로 운동을 하는 목적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주로 무릎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걷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100% 완벽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걷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걷기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걸어야 될까? 아마 이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일본의 선생님께서 만보 걷기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많이 걷는다고 하면 아마 저희가 추천하는 가장 알려진 데이터가 만보 걷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그때 만들어질 때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거의 근접한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과학적인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요, 약 하루에 7,000보, 8,000보 정도 이상 걸으면 몸에 아주 좋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골격계만 해당되지 않고요, 당뇨병, 암, 고혈압, 이런 몸의 전신을 다 좋게 만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7, 8,000보를 걷는데 이것을 실제 생활과 한번 맞춰보면요,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하루를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일반 분들은 7, 8,000보 정도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하루를 생활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더 다른 운동을 추가해야지 7, 8,000보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평일에 한 9,000보 정도를 걷고 있는데요, 저는 자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병원에서 시간을 내서 많이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한 대부분은, 저도 따로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한 8,000보에서 9,000보 정도 하루에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분들한테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한 30분 이상 정도 활동을 하시라고 이제 당부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분들도 한 7, 8,000보 이상을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워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함의가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골격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몸의 전반을 다 좋게 하고, 저는 또 우리 환자분들에게 많이 걸은 환자들은 거의 우울증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의 뇌와 몸은 실제로는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기관들이 저희가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더라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이오리듬하고 가장 흡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게 되면은요, 오히려 절에 가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갔을 때보다 훨씬 잡념이 덜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힘들거나 그러면은 수면을 취하거나 걷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것은 근골격계 계통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장기에 해당되는 모든 병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이런 다양한 효과를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걸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걷기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아주 큰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장인어른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정년퇴임을 하시고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도 가시고 나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다른 일이 있어서 저희 장인어른의 하지를 봤는데 거의 근육이 없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도 근력이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운동하시는지를 제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걷기든 어떤 운동이든 어느 정도의 속력을 올리지 않으면은 일정 이상의 효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걷더라도 조금 빠른 속력으로 걸어야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걷는 것이 빠른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건데요. 저는 제가 걸으면서 옆에 사람이랑 조금 대화하기가 힘든 정도의 걷기를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운동 강도로 보면 한 중간 정도 해당되는 걷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걷게 되면은 저희가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근골격계 계통의 효과를 좀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걷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중간 정도 속력으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뭔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몸의 거의 대부분의 근육이 하지, 특히 이제 종아리 쪽에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함스트링, 그리고 내전근과 대퇴사두근 이런 세 가지 근육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근육들을 합치면 저희 몸에 있는 전체 근육의 거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걷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운동을 좀 더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걷기로 회복되지 않는 많은 부분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말 그대로 계단을 오르는 운동이 있을 거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운동이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무릎에 무리를 덜 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 운동을 할 때 특히 무릎이 조금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실 때는 계단 운동을 하고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대퇴사두근 같은 근육 운동에는 더 효과적이고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올라갈 때 약 3배 정도가 더 많이 들게 되고 내려올 때는 8배 정도 무릎 하중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려올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걷기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허벅지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키우는 좋은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계단을 오르는 운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의실로 가는 계단이 14층입니다. 14층까지 한 번씩 2층에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운동이 실질적으로 제 건강을 지키는 큰 비결이 됩니다. 저희가 현대인들이 따로 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필라테스도 따로 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는 굉장히 몸에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노인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병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평지에서 다리 근육을 운동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아마도 스쿼트랑 런지일 겁니다.
스쿼트와 런지는 운동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조금의 운동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나 아니면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쿼트가 좀 더 하기 쉽고 런지는 조금 하기가 힘이 들어서 노인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런지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두 운동 모두 하지 근육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약간 무리가 가는 다른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스쿼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런지가 좀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런지가 조금 자세를 잡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가지 않는 선 내에서는 스쿼트를 좀 가볍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운동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확실하고요. 그런 경우에 좀 빠르게 걷게 되면은 확실히 효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약간의 근력 운동을 추가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단 오르기를 하거나 스쿼트를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효과가 조금 있으려면은 좀 과격한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조금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운동은 뭔가 몸을 풀고 그 다음에 근력이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스포츠 게임에는 좋지만은 운동의 효과로 본다면은 조금 빠르게 걷다가 지치면은 좀 천천히 걸으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가능하다면은 계단 오르기를 조금 한 다음에 걷게 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몸에 맞춰진 어떤 적정량의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을 위해서는 걷는 것이 꼭 필수적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좋은 운동 방법이니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